안녕하세요. 세이브더메스의 KFC입니다. 오늘 영상 제목이 숙제는 절대로 공부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찍을 예정입니다. 자, 제목이 좀 의아하죠, 그렇죠? 어떻게 숙제가 공부가 될 수 없는 건지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학생 여러분들이 가장 수학 공부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 문제풀이 중심의 숙제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수없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숙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시간에 임박한 시기에 가면은 많은 장을 공부했고 많은 문제를 풀었는데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별로 없다는 느낌을 받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는 수업이 끝난 이후에 선생님들이 그 수업에서 진행한 내용에 관련된 연습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따로 준비한 문제집을 놓고 그 문제집에 해당 단원의 문제를 풀어라 라는 숙제를 많이 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숙제죠, 그죠? 자, 분명히 그렇게 많은 문제를 풀었습니다. 물론 풀이의 과정에서 학생마다의 편차는 있을 수 있겠죠. 어떤 학생들, 잘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8, 90%, 100% 다 풀어가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절반도 풀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어쨌든 숙제를 해놨습니다. 답을 보고 뺏기든 친구한테 물어보든 친구 답을 뺏기든 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문제를 소화해낸 겁니다. 그죠? 근데 왜 그렇게 많은 문제를 소화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시험 성적은 현재 이 모양 이 꼴인 거죠. 자, 이러한 문제점의 첫 번째 원인은 학생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수업이 끝나고 숙제를 할 때 수업 통해서 배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즉 배운 내용이라는 건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자, 우리가 수업을 통해서 새로 얻게 된 지식입니다. 수학적 개념이죠, 그렇죠? 그 주어진 단원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 선생님들이 우리한테 가르쳐 준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정확히 이해했는지에 대한 기본적 정리 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죠. 바로 이 부분이 상위권 학생과 중위권 이하 학생들을 가르는 가장 첫 번째 요소가 된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대다수의 중상위권 이하 학생들은 수업을 듣고 나서 문제를 풀기 전에 수업한 내용에 대한 자기 정리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의 수업을 노트 테이킹을 했다고 봅시다. 그럼 노트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한번 수없이 읽어보면서 내용이 뭔지 내가 먼저 이해하는 게 먼저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 채워진 대표적인 예제 문제들을 통해서 이러한 개념들이 어떻게 문제 출제가 되는지, 또 다른 말로는 이러한 개념을 왜 배우는 건지, 어떠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배우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 예제를 통해서 익혔습니다. 그죠? 그러면 배운 내용과 이것이 어떠한 문제를 통해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를 갖고 모든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근데 그 전체 내용은 까맣게 생각하지 않고요. 문제풀이에 들어갔습니다. 단순 문제풀이죠, 그렇죠? 그렇게 문제 풀 때는 개별적인 한 문제에 대한 선생님들이 수업에서 진행했던 문제풀이를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그 암기된 거를 그냥 기계적으로 반복할 뿐입니다. 학생 여러분, 우리는 사람 인간이에요. 문제 푸는 기계가 아니랍니다. 자, 우리는 자의식을 갖고 있고 우리의 의지를 갖고 있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주어진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기계로 푸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는 지난 영상에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자, 개념에 대한 이해와 암기가 전제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그 주어진 개념의 대표적인 예제 문제들에 대한 이해와 암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풀이에 들어가면 당연히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거랍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제목이 숙제가 절대로 공부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숙제를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것이 공부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숙제를 통해서 풀어가는 문제의 풀이는 내가 이미 배웠던 개념, 그리고 그 개념이 내 것이 이미 된 상태에서 정리가 돼 있고 암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그 주어진 개념을 갖고 내가 어떠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내 스스로 체크해가는 과정이 문제풀이랍니다. 자, 우리 이런 과정을 보통 논리적 추론이라고 합니다. 내가 개별적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이론, 개념이 내가 배운 개념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 중에 특정한 개념을 사용해서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지를 확인해 가는 겁니다. 그게 숙제입니다. 그리고
숙제의 두 번째 측면은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자, 내가 대다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즉, 내가 아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를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특정한 문제들은 해결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해결할 수 없다는 건 왜 해결할 수 없는 거죠? 무엇인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좀 더 심화된 개념을 요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주어진 문제를 해석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큽니다. 심화된 개념을 모르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과 그 문제를 매칭을 못 시키는, 논리적충을 하지 못하는 두 가지 측면이 어느 하나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문제풀이를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아낸 문제를 통해서 그 다음 수업에서 선생님하고든 아니면 뭐 친구들하고 서로 디스커션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선생님에게 질문해서 선생님 설명을 통해서 내가 모르는 게 이거인데 이건 이러한 배경을 갖고 있구나. 그걸 통해서 우리의 지식은 확장이 돼갈 수 있는 겁니다. 즉, 모르는 문제를 발견했다는 것은 나의 지식을 확장할 수 있는 시작점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렇게 숙제를 진행해 갈 때 우리의 지식이 확장되고, 자, 지식이 확장돼야 공부가 진척이 돼가는 겁니다. 그래야 성적이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은 그냥 기계적인 문제풀이에 불과한 그러한 숙제를 해왔던 것입니다. 학생 여러분, 선생님은 간곡히 호소합니다. 자, 기계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을 통해서 배운 개념과 예제에 대한 기본적인 적용 예들을 정리한 상태에서 숙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문제는 해결할 수 있고 어떤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지,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통해서 다음 수업을 진행할 수 있고요. 그런 수업을 통해서 나의 지식은 확장돼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으로 숙제가 진행돼야만 숙제는 공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학생 여러분? 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공부의 전 과정을 통해서 각 단계별로 문제가 되는 것들 학생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